나 자신과 홀로 있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힘이 있는 사람이다. 아리스토텔레스. 혼자 있는 것은 쓸쓸할 수 있지만 외롭지는 않다. 에밀리 디킨슨. 안녕하세요. 고요한 밤 TV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렸을 적에는 친구가 많았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없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세상사 돈 벌고 애 낳고 일이 바빴으니 그랬다고 생각은 들어도 막상 내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 없어지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혹시 내 성격에 문제가 있나? 다른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잘 만나고 다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독자 한 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유튜버 고요한 밤 TV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4이 된 박영이라고 합니다. 시청자들에게 제 얘기를 전해보고 싶어서 펜을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좀 독특할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저와 함께 해왔던 친구들과의 연락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함께 산책하며 대화도 나누고 함께 차 한잔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었죠. 하지만 어느새 그런 모든 연락이 끊어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것이 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혹시 무언가를 잘못했나 외로움과 절망에 휩싸이기도 했죠. 그러나 어느 날 제게는 중요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없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 있을 것 같던 영감도 내 곁을 떠난 지 꽤 되었으니까요. 내 삶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도 달라졌다는 거죠. 이제는 새로운 친구를 사귄 게 아니라 그냥 친구가 아예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움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늦은 나이임에도 남해안의 작은 해변으로 여행을 다니며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작은 바다 마을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기보다는 그냥 조용한 해변을 걷거나 돌멩이를 모아 고민거리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죠. 요즘에는 저와 함께 할 사람이 없다는 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나만의 행복한 방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독특하고 아름다운 모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내가 떠나온 곳들과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면서 내 자신과의 여행을 즐길 준비가 이제야 된 것입니다. 혼자 있는 나만의 작은 세계가 제게는 뒤늦은 새로운 행복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들 자신을 사랑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희올림. 영희 할머니의 말씀이 어떠셨나요? 다들 공감이 되시는지요? 젊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이 매일을 채우기도 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지지하고 위로해주는 존재였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변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생기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가족을 챙기느라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직업이나 가정으로 많이 투자해야 할 때 친구들과의 소중한 연락이나 만남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한쪽만 바빠져도 서로의 연락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친구들의 삶과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연락하기가 귀찮아지기도 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예전처럼 즐겁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혼자서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순간이 될 수 있고 자신만의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구가 아예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과의 관계에 대한 우선순위가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친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과 관심사가 변화함에 따른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를 만나는 것이 즐거운 일이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서로 바쁘거나 관심사가 달라지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예전처럼 즐겁지 않게 느껴질 수 있죠. 연락하기가 귀찮아지거나 만남 자체가 부담스러워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순간이 될 수 있고 자신만의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삶의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친구들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지만 이는 단순히 관계의 종료가 아니라 변화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 주변을 둘러다보면 친구 없이도 잘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도대체 우리와 뭐가 다른 걸까요? 어느 정신 전문의가 분석한 이유와 함께 알아볼게요. 우리는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는 친구가 없으면 이상해해서 억지로라도 친구를 만들고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 사회에는 반대로 친구가 적게 필요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친구 관계 자체가 별로 필요하지 않게 되시는 분들은 친구가 없고 혼자 있어도 할 게 많다고 하네요. 우리의 친구들은 주로 어렸을 때 친구들로 구성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원래 있던 곳에서 떨어져도 살게 되고 서로 있는 곳이 멀어지다가 보면 1년에 한 번 모임에서나 만나다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게 되면 우리는 점점 자신의 주장과 의견이 확고해집니다. 그러다가 보니 어렸을 때는 그저 남의 의견에 쫓아가는 대로 해서 친구들이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마음에 맞는 사람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는 친구가 없으면 이상해해서 억지로라도 친구를 만들고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친구 관계 자체가 별로 필요하지 않게 되시는 분들은 40대, 50대가 되면서 내가 혼자 있는 쪽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친구 관계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친구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친구가 적게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책 읽는 거를 좋아합니다. 책을 친구랑 같이 읽을 수는 없습니다. 하루 종일 매일 책을 읽다가 보면은 나는 친구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서 잡담을 하는 것과 내가 책을 읽는 시간 중에 책을 읽는 시간이 더 좋으면 나에게는 친구가 필요 없고 오히려 책이 필요한 거죠. 어떤 분은 회사가 끝나거나 일이 끝나면 하루 종일 게임을 해야 됩니다. 친구와 게임 사이에 나는 게임이 더 좋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게임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서로 대화하는 동료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친구가 별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필요가 없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항상 사람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분들은 많은 수의 친구들을 필요로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각자가 선호하는 삶의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회사와 같은 지휘체계를 갖추지 않고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수는 대체적으로 100명 이하로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10명 이하로 생각하고 어떤 점에서 30명 정도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 가도 한 단위가 30명 안팎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도 30명 안팎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간단한 테스트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냥 본인의 생각에 말이 맡길 때까지 내 머리에 떠오르는 이름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아마 다들 10명, 15명부터는 떠듬떠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둠떠듬 하기 전까지가 나의 머릿속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관여하고 있고 친구라고 그럴 수 있는 나의 인간관계의 수가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나이 들어서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성공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의 성공의 기준이 부에 있다 그러면은 그분은 아무리 친한 친구가 많더라도 내가 원하는 일정한 부에 이르지 않았으면 나는 실패한 것이지요. 인간관계에 집착하시는 분들을 보면 결국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야 합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분위기도 작용하고 외모도 일정 부분 작용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여유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만났을 때 또 재미도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모든 조건이 형성이 되는 사람들은 만나자 그러면 사람들이 만나줘서 내가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은 안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 집착을 한다고 생각하게 되시는 분은 그분이 원하는 내가 만났으면 하는 사람의 수와 사람들이 중에서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수의 비율이 안 맞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도 항상 빠져나갑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좀 재밌어지나 하면은 기존의 사람 중에서 나를 싫어해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인간관계가 잘 안 됩니다고 생각이 될 때는 한번 나의 어떤 요소를 바꾸는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도 대놓고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권리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싫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필요로 한다면 결국은 그것은 인간관계에 의존하게 되는 부분이 있게 디귿되지요. 그러나 그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항상 결정을 할 때 누군가 의논해야 합니다. 옷을 입고 물건을 살 때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의지하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또 우리는 태어날 때 얼마나 독립적이냐 의존적이냐가 정해져 있습니다. 독립적인 사람은 자기가 일단 해보고 나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의존적인 분은 먼저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꼭 독립적인 게 좋고 의존적인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독립적인데 해당 능력이 없으면 일을 다 망치면 사람들이 수습해 줍니다. 그러나 의존적이지만 인간적이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좋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건 좋고 의존적인 건 나쁘다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의존적인 분들은 뭔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빨리 남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의존적이 되면 어느 정도 친구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상당히 의존적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미리 나를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위에서 그 사람이 의존적이라는 걸 모릅니다. 또 굉장히 의존적이어서 불친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 윗사람이 됩니다. 계속 일을 시킵니다. 그게 그 사람이 의존적이고 무능하기 때문에 계속 사람을 시킵니다. 그래서 의존적이면서 불친절한 사람은 자꾸 명령하듯이 시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의존적이라는 걸 모르게 됩니다. 친구가 많은데 불행한 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점은 복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를 사귀고 인간관계가 되다가 보면은 우리는 내가 손해볼 때가 있어야만 됩니다. 결국은 내가 손해보는데도 기분 나쁘지 않는 게 우리는 친구와 나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나와 물건을 파는 사람들 가게에는 속으면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속여서 일을 덤탱이 씌우면 엄청 화가 나지만 친구라는 관계에서는 손해를 보건 이익을 보건 간에 서로 개의치 않아야지 친구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복수심이 강하면 친구가 나한테 실수를 싫은 말 한마디 하면 꼭 사과를 받아내거나 나도 똑같이 복수해야 됩니다.
결국은 친구가 필요하니까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더 사과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수심이 많은 사람들은 친구가 있어도 불행하지만 또 겁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겁이 많은 분들은 친구가 나를 싫어할까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모임에 갔다 오면 혹시 내가 누가 싫어하는 말하면 어떡하나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점이 합쳐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수심이 있으면 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복수심도 많으면서 겁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티는 못 내면서도 많이 괴로워하십니다. 그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정신적 고통에 처해 있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친구가 없고 혼자 있어도 할 게 많습니다. 너무너무 바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친구가 있건 없건 시간이 굉장히 잘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리검사를 해보다가 보면 외향성, 내향성 척도라고 나오기도 하고 사회적 민감성 척도라고 나오기도 하고 사회적 불편감 척도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타고 태어난 기질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좋은 사람이 있고 많이 안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이 굉장히 독립적인 성향이 있고 자율성이 강하다면 더 자신의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또 친구를 안 만나도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사람들과 있는 것 자체는 싫어하지 않지만 시끄러운 걸 되게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예를 들어서 식당도 싫고 사람만의 지하철도 싫고 사람마다 거리도 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친구는 좋지만 시끄럽고 번잡한 게 싫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혼자 있게 됩니다. 나의 기질에 상반되는 부분을 억지로 키운다는 건 참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사회는 반대로 친구가 항상 끊이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건 SNS가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현실로 만나서 사귀는 친구는 아니더라도 SNS를 통해서 새로 알게 되는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고요. 고요한 밤 TV만 보아도 그렇겠죠. 옛날에는 어떤 친구들을 만나는 범위가 소개를 받거나 직장을 받거나 뭐 그렇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SNS로 모임을 하다가 만나게 되면 그분들을 만나서 잠깐 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많지만 오히려 깊지 않아도 되는 분한테는 사실은 독립심을 키우는 게 아니라 끝없이 친구가 공급되는 세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친구가 전문가면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에 경찰서에서 전화 와서 누가 고발이 들어갔어요 했는데 내 친구가 경찰이라면 말입니다. 그럼 친구한테 물어보면 친구가 물론 요새 같은 세상에 도움을 주는 건 아니지만 절차는 알려주겠죠. 그러고 경찰이 얘기하니까 혹은 변호사인 친구가 얘기하니까 도움이 되죠. 그러나 경찰도 아니고 변호사인 친구한테 얘기를 해도 궁극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지요. 내가 돈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가 되죠. 만약에 친구가 은행원이거나 대부업체에서 일을 하면은 친구가 돈을 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죠. 그러나 그게 아닌 한 친구가 돈이 없는 친구한테 내가 돈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리 호소해도 도움은 될 수 없는 겁니다. 또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나를 막 괴롭힌다면 친구한테 하소연은 할 수 있겠지만 직장 내 괴롭힌 전문 노무사를 찾아가는 쪽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친구는 괴로울 때 내가 그거를 얘기하고 위로받고 버틸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친구는 되게 싫지만 그러나 그 모임은 그 친구가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나머지 친구는 좋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현재 대체할 수 있는 친구들이나 모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기분이 나쁘지만 나는 나가는 쪽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러나 다른 친구들도 다 어차피 그 친구들과 다 싫어한다면 말은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친구만 빼고 연락해서 모임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따지면 이제 잘 된 거죠.
서로 싸우다가 그 친구가 나가면 되는 거니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냐는 결국 내가 처한 상황 또 내가 이 친구 집단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를 직접적으로 만나서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별로 잘 바뀌지도 않고 그러면 그때부터 그 친구는 나에 대한 험담을 온 주위에 하게 되면서 나한테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못 견디게 되면은 나는 그 모임에서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도 전부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서 해결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친구 빼고 그 나머지 친구들 중에서 모이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누구를 부를까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부르자고 하고요. 그 친구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부르자 그러면은 아무 이유도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부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게 되면은 다들 눈치껏 알아서들 합니다. 선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이 세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와 멀어지는 것은 대부분 싸움을 수반을 하면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누군가랑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대부분의 분들의 현명한 해결은 싸우지 않으면 혹은 싸우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내가 두려움이든 분노든 슬픔이든 불확실성이든 불쾌한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서 누구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굉장히 잘했어, 지혜로웠어 하고 뭔가 성취감을 느끼면서 누구랑 멀어지기를 바랄 때 우리는 현명함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끔 이 세상에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선택할 수 없고 이렇게 나쁜 것과 저렇게 나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꾸 현명하게 지혜롭게 싸움 없이 관계를 갖다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사로잡히기 때문이죠. 그 관계가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명한 해결 방법은 기분 좋게 끝나는 법은 없고 내가 기분이 안 좋건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게 결국은 끝난다는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면서 해결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좋은 친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진짜로 좋은 친구라고 할 때는 보통 위기를 전제로 합니다. 만약에 살면서 나도 아무런 위기를 맞이하지 않아요. 저 친구도 지혜롭고 현명한 친구여도 위기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 두 사람은 진정한 친구, 진정한 우정으로 잘 지냅니다. 두 사람 다 괜찮기 때문에 이 우정에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위기가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질 친구들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친구인 것으로 믿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위기 앞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우정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정이 흔들린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럴 때면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위기를 맞이할지를 알 수 없어요. 돈이 필요해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야 한다면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모두 가난해서 돈을 빌려줄 수 없어요. 그래도 내가 생각해보면 진정한 우정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 술 마시자고 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술을 못 마시게 되니까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위기에 처하는지 알아야 진정한 친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위기를 알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정한 우정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삶의 위기와 공경이 없는 게 좋겠습니다. 안정되면 내 주변에 진정한 친구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내 삶이 위태로울수록 주변에 가식적인 친구들만 생기게 되니까요. 그러니 고요한 밤 구독자 여러분들도 모든 관계는 언제나 끝이 있다는 생각으로 현명하게 관계를 재정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매력이 있지만 결국에 험난한 이 삶을 헤쳐나가는 것은 나 자신이기 때문이죠. 언제나 좋은 기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꼭 부탁드립니다. 전액 기부되는 멤버십 가입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사랑합니다. 고요한 밤 되세요. 고요한 밤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